8월 4일 여의도 3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좀 윤희숙 국회의원의 발언으로 인해서 조금 좀 살아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도부는 상당히 좀 무기력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장외 투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대정부 투쟁의 방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아직 특별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강프로님 좀 답답하시겠습니다. 네. 예, 통합당에 아무래도 소속돼 있으시고 확실하게 좀 어떤 기세를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상대가 손발 다 쓰는 종합 격투기 하고 있는데 네, 우리는 네. 아직도 씨름하자고 그러니까. 삽바 싸움이나 하고 있고. 있고. 예, 예. 저기는 막 그냥 다 장에 날아오는데. 네. 장에 나가서 뭐 데모하자는 얘기 나온다는 것 자체가 예. 우리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금.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뭐 할 수 있는 게 호소할 수 있는 것도 많아.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매달려서 그렇죠. 악착같이 했었어야 돼요. 지금 이 정도, 저는 사실상 이 정도 불능 상태면 네네. 제1야당으로서 아무런 존재 이유도 없고 차라리 전원 의원직 사퇴하고 9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 재보궐선거, 서울, 부산 시장 선거 같이 하면 어떨까 그냥. 그래서 네. 다시 국민들한테 다시 심판받자. 그렇게 되면 미래통합당 103명에 대해서만 보궐선거를 하게 되니까 103석보다 더 적은 숫자의 그게 그렇게 예, 됩니까? 국회의원만 얻게 되죠. 왜냐하면 민주당은 총사퇴를 안 할 거니까. 그러니까 네. 그 정도 수위의 결기에. 결기를 가지고 지금 이거를 자꾸 지금 그 여는 지금 살짝 미쳐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네. 이게 완전 신들린 사람처럼 지금 그 입법도 그냥 아무 저 상임위 간사간에 협의도 안 거치고 토론도 안 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밀어붙이고 있죠. 네. 그럼 이 사람들을 백날 설득하겠다고 지금 얘기해봐야 이게 답이 없어요. 그렇죠. 국민들을 상대로 설득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는 게, 그냥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다는 데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그러면 민주당이 논의를 하겠다, 수기를 하겠다 뭐 한다면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안에 일정 부분 다른 안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되는데, 그 여지가 없기 때문에 논의가 안 되는 겁니다. 야당에서는 독주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심상정 의원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103명의 총사퇴는 이제 이건 가능합니다. 1년 정도, 요즘은 이제 재보궐선거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국회의 모든 기능을 올스탑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독주를 적어도 1년 동안은 막아보겠다라고 한다면 특단의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게 이제 국민들한테 또 이제 뭐 무책임하게, 선거 비용 뭐 이런 얘기 무책임하게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제가 미래통합당 제안을 드린다면 당의 이름으로 전체가 하는 장외투쟁은 안 돼요. 제가 이제 장외투쟁론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거는 8월 15일 날 전국 단위에서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비판하는 분들이 광화문에 엄청나게 지금 인파가 몰릴 거로 예상이 돼요. 근데 여기에 미래통합당은 그러면 이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밖에 있어야 되느냐, 뭐 이런 이제 고민이 생길 법해요. 그러니까 이런 싸우는 방식은 좌파들 걸 좀 모방할 필요가 있어요. 예. 좌파는 당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많이 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아. 개별 의원들이 싸웁니다. 예. 그 모임에 개별 의원이 가면 돼요. 당의 이름으로 뭘 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집단성을 갖지 마세요.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싸우는 것도 집단성을 갖기보다 획일화하는 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윤희숙 의원이 가지고 있었던 이 손떨림의 진정성이라고, 그게 제 생각에는 그 양반이 아마 감정을 약간 좀 이게 잘 안 됐을 거예요. 감정 컨트롤이 아무래도 이제 네, 처음이었고, 네. 그거보다는 아마 심정적으로 너무 열받았을 거예요. 분노한 너무 이 열받았을 감정이,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네. 국회를 처음 들어왔는데 네. 대한민국 국회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개판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네. 막무가내로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이거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마 그런 감정을 가졌을 거예요. 분개하는 거. 네, 그렇죠. 굉장히 분노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평상시에 그런 걸 이제 못 참아 하니까 예. 분노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불합리하고 부당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저는 싸워야 된다고 봐요. 모든 의원들은 네. 국회에서 일단 국회의원 신분으로 저지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세요. 국회에서 얘네들이 일방적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국회에서 보여주면 돼요. 그리고 네. 국회를 벗어나면 네. 모든 의원들이 의원회관에 처박혀있지 말고 네. 나가세요. 나가서 카페를 가든 어딜 가든 네. 지역구를 가시든 카페를 가든 어딜 가든 사람들 한 사람을 만나든 10사람을 만나든 모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오늘 했던 얘기를 하세요. 매일 그렇게 하세요. 네, 그렇죠. 매일 그렇게. 맞습니다. 그것이 아스팔트 저항보다 훨씬 저항감이 큽니다. 당의 이름으로 참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하셨는데, 그러면
적어도 당대표나 원내대표는 그런 자리에 나서면 안 되겠습니다. 장 왜냐하면 대표는 안 가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위원장. 뭐 그게 다행인 것 같으면서도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왠지 또 섭섭하게 들리기도 하네요. 근데 우리 황교안 대표 시절에 네. 세 가지 투쟁을 얘기했잖아요. 장애 투쟁, 원내 투쟁, 정책 투쟁. 정책 투쟁. 네. 조국 사태 터졌을 때 아스팔트 우리 투쟁 얼마나 했어요. 세게 했죠. 그때 네. 매주 하지 않았었나요? 조국 네. 그 잘못을 집요하게 원내에서 파고들었었어야 되는데 패스트트랙하고 선거법 완전히 국민들 생각할 때는 저것들 자리 싸움 한다고 그렇지. 이 뭔가 여론에 호도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저 윤희숙 5분 발언처럼 네네. 정말 처절하게 꽥 소리를 내면서 죽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아스팔트에서 나가서 그거 백날 해봐야 우리 한번 실패한 거 봤잖아요. 맞습니다. 네. 야당은 그러니까 옛날 그 DJ나 삼김 때나 얘기지 야당은 예. 국회를 빠져나가면 저희들 수없이 경험해봤지만 국회를 빠져나가면 문제가 뭐냐면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옛날에 영수회담이 탈출구였어요. 거의 이제 장애투쟁이 끝날 무렵에 영수회담을 받아줘서 그걸로 이제 장애투쟁을 마무리져요. 근데 지금 네. 나가잖아요. 예. 마무리 질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결론이 없어서 못 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장애투쟁을 한다 그러면 결론이 있어야 돼요. 정권을 네. 뒤집어 엎든가, 예. 대통령을 탄핵시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결론이. 그래서 옛날엔 영수회담을 마무리 졌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안 해줘요 이 사람들은. 네. 민주당에서 그런 거 안 한다는 말씀이죠? 안 해주죠. 아, 당연히 진짜 안 매정한 해주죠. 사람들이네. 아까 지금 강프로님 말씀대로 나가도 별 소용이 호응도 없지만 기본적으로 탈출구도 없어요. 그래서 죽이든 밥이든 국회 안에서 싸워야 되고 네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대중들하고 매일 만나야 돼요. 아, 대중들하고 매일, 네, 매일 그러니까 만나지 않아요, 내가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네. 나가가지고 자기 친구들만 만나지 말고 네. 지 아는 사람들하고 밥 먹지 말고 네. 일반 사람들하고 만나야 돼. 아무 카페에 가서 앉아가지고 있어요. 그럼 누가 와서 뭐 얘기를 하든 뭐 하든 아니면 뭐 지역구에 가가지고 누구 뭐 좀 서로 이제 만나게 모이자 그래서 만나서 네. 얘기하고 뭐 김웅 이런 사람들은 또 젊은 사람들하고도 많이 만나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국회가 끝나면 나가세요. 일단 나가가지고 10명이든 20명이든 그게 티파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맞습니다. 그런 게 네. 예. 제가 아는 분 중에 그걸 아주 잘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바로 강프로님이십니다. 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는 시민들이 주말에도 집회를 했습니다. 이분들 여기 안에는 지금 야당도 없고 정치인도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 신발을 투척하면서 반정부 투쟁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서 사실은 지금 미래통합당의 젊은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이라도 그런 장소에 가서 좀 같이 호흡을 해줬으면, 아니면 적어도 한 명이라도 지금 새롭게 들어온 초선 의원 중에 그곳에서 같이 그들의 얘기를 좀 들어주려고 하는 노력이라도 좀 보였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그 신발 투척이 상징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에게서 신발 투척이 하나의 상징이었잖아요. 네. 국회 뭐 지난- 중요한 상징이었잖아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네. 국회에 오셨을 때 네. 시민이 신발을 던지는 사건으로 인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되는 일이 있었죠. 그럼 전국적으로 걸 수 있는 데를 다 신발을 거세요. 전국적으로 신발 거는 퍼포먼스를 하세요. 아, 예. 전국적으로 낡은 신발을 그렇죠, 갖다가 그렇죠. 네. 길거리에다 걸 수 있는 데 다 거는 거예요. 각 시군 단위로 다. 전부 다 거는 거죠. 아, 이거 좋은 아이디어신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네. 그 국민들 마음으로 돌아가면 네, 할 게 네. 무궁무진해요. 왜 그 맨날 그 똑같은 레파토리로 고민들을 하냐고 앉아가지고 네. 그 위에 자꾸 위에 있는 시각으로 보니까 그래요. 밑에 내려오면 네, 네. 무궁무진해요 할 게.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하시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 들어오고 나서 당사를 마련했다고 하대요. 아니 무슨 뭐 달팽이도 아니고 집이 필요한 겁니까?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이런 차라리 신발 투척 퍼포먼스를 뭐 전국적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접근이 아니라 그게 네. 관료들 발상이에요. 이게 한번 예. 생각해 보세요. 예. 사람이 눈에 안 보이면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관료예요. 그렇죠. 네. 자, 지금 당사에 사방에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다 뭐 국회에 들어가 있지, 국회도 뭐 들어가- 여의도가 국회도 있지, 많이 뭐 들어가 있고, 영등포가 있지, 영등포가 있고, 뭐 네. 여기 있고 많이 있어요. 네. 그게 뭐예요? 지금 눈에 안 보인다는 네, 거죠. 눈에 안 보이고 뭐가 통일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사방에 위원회들이 생겨가지고 뭐 하는데 그렇죠. 공간도 마땅치 않잖아요. 그렇죠. 마땅치 않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나가서 얼마나 좋아요. 집이 없으면 나가서 일하면 대중성도 좋아지잖아요. 야, 근데 제가 그게 저는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는데 네, 얼마나 오월단 사고입니까? 요즘은 그 벤처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그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각자의 권역에서 혹은 심지어는 이제 화상으로 다 회의하고 하는 저도 시대인데. 깜짝 놀라 최근에 어디 토론을 갔다 왔는데 네. 그
스웨덴에 계신 분, 현지에 스웨덴 계신 분하고 토론했다니까요. 예. 스웨덴 교수님하고 화상으로. 한국인 화상으로요? 교수님, 네네. 화상으로. 자, 그런 시대인데 지금 미래통합당은 지금 어디로 가시나요? 과거로 가시나요? 아,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게다가 또 제가 최근에 또 들은 생뚱맞은 그 개혁안, 뭐 자체 개혁안이라고 해야 되나? 미래통합당에서 같은 지역, 동일 지역, 예를 들면 영등포 지역이다. 영등포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4번 이상 할 수 없게끔 자체적으로 금지안을 만들겠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제안을 했는데, 뭐 이것도 뭐 생뚱맞기 그지 없습니다. 아마 이게 당내 정강정책 특위에서 예. 10대 정책 거론되면서 아마 기득권 내려놓는 차원에서 아마 이 얘기가 아니 지금 이 시국에 지금 이런 걸 논하고 정말 할 일이 이렇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네.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하면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같은 지역구에서 4선하셨고요. 예. 바로 옆 역주행으로 동네로 가셨죠? 가서 네. 5선하셨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원내대표 이제 하신 건데 어떻게 네. 보면 정치 신인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네. 의미가. 네. 근데 예를 들어서 3선을 하시고 같은 지역에 예. 그 옆 동네로 가셔도 당선되는 지역에 보내드리고 네. 아니 정치 신인들을 바닥에서부터 키워서 이렇게 성장시킬 생각을 하셔야 되지. 그렇죠. 이거는 좀 너무 생뚱맞고 지금 제가- 저는 지금 취지에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아니, 지금 제가 네. 예, 이 기사를 보고 제가 전화를 갈까 말까 그랬었어요. 전화를 누구한테 하시려고? 아니, 박수영 의원이나 당원당규 정강정책 만드는 그 위원들 예. 그분들 중에 뭐 저한테 자문도 가고 그래서 아, 이제 그렇군요. 제가 예. 이 내용은 제가 너무 잘 아는 게 예. 오랫동안 공유한 거예요 이게. 이게요? 이게 뭐냐면 국회의원 3선 제안이에요. 네. 원래 나온 아이디어는. 이거 박수영 의원도 잘 알아요. 네네. 근데 뉴스를 딱 보니까 그 사연임 사연임 제안이 제안인데 됐죠? 네. 또 동일 지역구에서 이렇게 앞에다 해놨어요. 이거는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득권을 버리는 게 아니라 기득권 지키는 지키는 거예요. 거죠, 이거는. 말이 안 제 되죠. 입장에서 보면 네. 제가 뚜껑이 확 열리더라고요. 이 네. 사람들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아니, 그 좀 바보 같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뭐 개혁안이라고 아니 만들고. 바보는 둘째치고 원래 제안된 안이 있고 논의된 안이 있는데 네. 아니 차라리 앞에 걸 빼버리든가 4선이든 3선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면 예. 누가 봐도 이게 무슨 사기치는 거지. 동일 지역구에서 4선 금지면 다른 지역구 옮겨가서 그러면 천년만년 해먹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걸 뭐하러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아,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사기치면 안 돼. 이렇게 장난치면 네. 윤희숙 의원 그런 발언에서 죽어버려요. 다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만들어서 이걸 발표를 또 김종인 위원장이 했잖아요. 미친 짓 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바보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안을 어떤 놈들이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으로 국회의장 해쳐먹을 놈들 이런 놈들이 한 거예요. 브레이크 건 거야. 그렇군요. 네. 우선 육선해서 국회의장 해쳐먹을 놈들이. 아니 국회의장, 네, 부의장 국회의장은 하시고. 초선하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헌법상 국회의원은 네. 선수가 계급이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왜 그렇죠, 국회의장은 그렇죠. 다선이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례상으로 하는 거지. 그럼 투표 초선이 나가서 해도 돼요. 아니 그러면 국회가 처음 생겼을 때 그때 국회의장은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했죠. 초선이 했잖아요. 초선이 했죠. 당연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우리 총선 때 경험 한번 했잖아요. 예. 공정한 경선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렇죠.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정치 신인들에게 어떻게든 공정한 기회를 줘서 3선이면 어떻고 4선이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 신인들하고 공정하게 경쟁해서 또 열심히 하신 분들은 계속 정치해야 되죠. 그렇죠. 네.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우리 지난번에 공천할 때 어땠어요? 기회조차도 부여받지 못했잖아요. 오랫동안 하신 분들 빼가지고 다른 지역에 넣고 맞습니다. 다른 지역에 넣으면 그 다른 지역에서 열심히 신으로 열심히 하신 분들 출마의 기회도 못 잡았잖아요. 맞습니다. 경선의 기회도 맞습니다. 못 잡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이 제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이거는 무슨- 저기 네. 영남권하고 충청권 일부 다선 의원들이 저는 네. 브레이크 건 거라고 봐요. 아. 네,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굴복한 거고 예.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왜 3선 제안이라는 거를 처음부터 고민하기 시작했냐면 국회의원은 대표예요. 그렇죠. 네. 자기 계급이 아니고 자기 자리가 아니에요. 자기 권력이 아니야. 대표야. 맞습니다. 대표죠. 네. 대표는요. 대표성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해도 되는 거예요. 원래. 잠시 위임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직접을 못 하니까 대의제를 하다 보니까 선거라는 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하는 게 좋아요. 왜? 국회의원을 해봐야 국정을 알아야 좌파처럼 저렇게 헛소리 안 해요. 야,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추첨제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추첨. 예. 아, 어차피 저 비슷한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아니 있는 지금 사람들. 다 대졸자들이고 다 많이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냥 셀렉트 해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기회를 제공하자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아, 네. 중요하신 말씀이십니다. 네. 그래서 대표성이라는 걸 갖다가 제일 우선으로 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대의제가 무너집니다. 이게 자기 권력이 되어버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단이 나는 거예요. 네. 특히나 공천할 때 자기 계파 챙기면서 계파 나눠먹는 식의 이 공천 관리 그런 것 때문에 젊은 정치인들이 상처받고 다 미래통합당을 떠납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제발. 그러니까 본질을 논의를 하더라도 본질을 살려야 돼요. 이거를 주장하는 본질이 뭐냐면 대표성이에요. 그렇죠. 예. 예. 국회의원은 대표다. 개인이 아니다. 대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네. 자주 하는 게 좋다. 왜? 정치라고 하는 거는 국민 누구나 가야 될 의무의 책무예요. 아, 예. 현대사의 주권자는 국민이잖아요. 주권자가 정치를 한다는 게 뭡니까? 특권자가 하는 게 아니죠. 예. 네. 재정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법도 그렇죠. 알아야 되고 예. 남이 하는 걸 지켜보고 네. 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맞습니다. 대신 위임시켜놨지만 언제든지 내가 다시 챙겨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가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나도 언젠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수를 제안하자는 아이디어를 제공한 거예요. 네. 국민들이 생각할 때 합리적인 기간이 3선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한 3선 정도 할 일 없어요, 하면 그다음에. 그만하게 하고 다른 일을 하게 해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많았어요. 아, 그게 약간 일반 정서처럼 좀 정서처럼. 3선 때까지가 피크인 것 같고 그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루트를 다양하게 개발한다고요. 3선 되고 나면 그다음에 광역단체장 이런 순서가 뭐또 그렇죠. 생기겠죠. 네. 이런 게 루트가. 그리고 사람들도 마음가짐이 네. 3선까지 한다 그러면 조금은 달라질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사람들도. 삼선으로 제한한다고 네, 하면. 그럼 네. 제한한다고 하면 그렇죠. 좀 더 치열해지는 거고 네. 좀 더 열심히 할 동의도 생기는 거고 또 그렇죠. 새롭게 하는 사람들도 조금은 이제 누가 있으면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지켜봐주고 네. 따지 안 거고 또 못하면 바꿔야 되겠지만 잘하는 사람 괜히 해코지해가지고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좀 문화적으로 조금 더 성숙한 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없는 거긴 하지만 우리가 해보는 거죠. 예, 네. 우리가 문화를 주도하는 거죠, 정치 문화를. 정치 교체, 세대 교체는 네. 아마 그 로테이션을 아마 그렇게 확실하게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네, 아름답지. 당연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잘 못하고 있는데 조금 좀 생각에 깨인 젊은 정치인들이 당을 깨고 나와서 정말 새로운 정치하면 안 됩니까? 그럼 불가능한가요? 그거는 네. 저는 토니 블레어 방식을 쓰라고 얘기를 해요. 네. 블레어는 나이 든 사람들, 올드한 사람들, 기득권층을 욕하기보다는 그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설득을 했어요. 예. 왜냐면 이렇게 가면 정권 천년만년 갑니다라는 걸로 설득해야 돼요. 아, 예. 그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이 다선 의원들을 그냥 좀 아닥을 시켜야 돼요. 영향력을.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이 조금 드세게 덤벼야 돼요. 아, 예. 예,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그렇다고 자기들끼리 나간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50대, 60대 이상이 사는 사람들이 표를 줘야 되거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저를 정말 아끼는 그 교수님 한 분께서 예. 지난주에 저녁 식사를 같이 했는데 예. 정말 진지하게 저한테 예. 강 위원장 미래통합당에 있지 말고 어허. 민주당 가래요? 아니 민주당. 이들처럼 젊은 생각을 갖고 있고 혁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차라리 대안 세력을 만들어라. 그렇지. 맞습니다. 라고 정말 진지하게 충고를 하시는데 네. 아니 그게 쉽지 않은 얘기예요, 교수님. 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전폭적으로 밀어드리겠습니다. 해보십시오. 네. 우리 교수님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아니 옛날부터 그 얘기 했잖아요. 대한세력 그 얘기 많이 했는데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뭐 서로 입에 풀칠하면서도 갈 수 있었는데 이게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그렇죠. 진짜 힘들어요. 네. 힘들죠. 그래서 이 DBS가 빨리 잘 돼야 되는데 여기 보시는 분들이 좀 네. 우파 대한세력 좀 이렇게 좀 지원해 주신다 생각하시고 좀 많이 좀 봐주시면 이렇게 좋겠어요. 팍팍 밀어주십시오. 네. 자, 오늘 미래통합당과 관련된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방송해주신 강프로님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